오른쪽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쪽입니다. 살짝 눌러보세요. 둔한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약간의 압통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느낌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소화 문제겠거니 뭔가 잘못 먹었나 보다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 크기에 거의 2배로 부어오르고 축적된 지방층 아래에서 숨이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간 간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48시간 안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누군가가 진행된 지방간 질환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방간이 조용히 진행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63세 남성이 약간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그는 무시합니다. 몇 주 동안 무시해 왔으니까요.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부풀고 염증이 생긴 그의 간이 마침내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그 독소들이 뇌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시간은 겨우 90초 정도입니다. 가족들이 제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평생 일해서 지키려 했던 가족의 짐이 되어 마지막 세월을 보내게 될까요? 이것은 극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경화를 말하는 겁니다. 간부전이요. 5년씩 기다려야 하는 이식 대기자 명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답답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보는 환자의 90%는 황금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았더라면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검진 후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지나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아직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지방간에 대해 전에 들어봤다고요. 체중 감량, 튀긴 음식 덜 먹기, 어쩌면 비싼 건강보조식품 복용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질환이 유행병이 된 이유입니다. 모두가 잘못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간 축적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과식이 아닙니다. 담즙 생성이 떨어지고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저항하게 될 때 일어나는 특정한 대사 중단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간은 더 이상 지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장만 합니다. 층층이 쌓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둔한 무게감이 응급 상황이 될 때까지요. 수세기 동안 한국 전통의학은 현대제약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간의 자연적인 지방 제거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특정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환자들의 간 염증을 60% 이상 감소시킨 2가지 재료 프로토콜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서가 아닙니다. 몇 주 만의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설계된 방식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근본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아침 의식, 정확한 저녁 실천법, 그리고 이 조합의 효과를 파괴하는 한 가지 흔한 실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을 공개하기 전에 왜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 접근법을 언급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왜 제약산업이 제가 여러분께 말하려는 것을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지막 세월을 품위 있게 사는 것과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간 간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제가 목격한 것은 저를 두렵게 합니다. 지방간 질환은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한순간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고 다음 순간에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은 수년간 망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통증도 없고 명확한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점진적인 피로만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가진 간에서 나온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성뇌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24시간 교대로 돌봅니다.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제게 한 가지를 해주세요. 몸의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오르거나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간 질환을 가진 사람의 70%는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간은 기능의 80%까지 이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눈앞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을 위한 수익성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치료법은 간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야 증상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식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수세기 전에 사용되었던 한국 전통 식이요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원도 상안 지역에는 간 질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90대까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2년 동안 그들의 식습관을 연구했고 예외 없이 매일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론 시나몬과 발효 유제품을 정확한 비율로 섭취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의학 저널에서도 본 적이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정확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일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간세포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간세포들이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각각의 세포를 수백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작은 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방이 지방으로 너무 꽉 차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은 독소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필요한 담즙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고 당뇨병과 심장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방에 잠긴 이 하나의 장기로 연결됩니다.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법은 체중을 줄이고 더 많이 운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조언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파괴되고 담즙 생산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실론 시나몬과 발효 유제품의 특정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은 지방에 빠져 있습니다. 기름에 젖은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간입니다. 모든 세포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미 스스로를 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 지방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 특정 효소가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들은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그리고 담즙산 합성 경로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가는 지방을 태울 수 없습니다. 실론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사는 싼 시나몬이 아닙니다. 그 카시아 시나몬은 간을 더 손상시킬 것입니다. 실론 시나몬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나말데하이드는 간세포에서 PPAR-알파 수용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전등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들이 켜지면 간은 갑자기 다시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나말데하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에서 너무 빨리 녹아버립니다. 올바른 농도로 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발효 유제품이 중요해집니다. 우유가 요구르트나 케피어로 발효되면 박테리아가 생리활성 펩타이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신나말데하이드 분자 주위에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시나몬 화합물을 간으로 직접 안내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발효 유제품 자체에는 공액 리놀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산은 즉시간에 새로운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멈추라고 몸에 알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박 여사라는 68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정상 범위의 3배에 달하는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부가 부어올랐습니다. 통증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밀크시슬, 민들레 뿌리, 그리고 5가지 다른 처방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2년 안에 간 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정확한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수한 실론 시나몬 가루 1.5티스푼을 200ml의 플레인 발효 요구르트에 섞었습니다. 설탕 없이, 과일 없이, 오직 시나몬과 요구르트만.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무가당 캐피어 150ml에 시나몬 1티스푼을 저어서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4주 안에 그녀의 간 효소가 40% 떨어졌습니다. 3개월 안에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간이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나몬이 너무 많으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황금 비율은 아침에 실론 시나몬 1.5티스푼 대 발효 유제품 200ml입니다. 저녁에는 1티스푼 대 150ml입니다. 저지방이 아닌 전지방 유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지방은 시나몬 화합물을 흡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간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 저녁에 시나몬과 캐피어를 복용하면 간세포가 재건될 때 정확히 회복 화합물이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한국의학의 고대 지식입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그 압통은 도움을 구하는 간의 신호입니다. 그 통증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수백 번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대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방간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지방간 질환을 가진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간이 자연적인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간의 지방 연소 효소가 꺼져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효소들을 깨우지 않으면 그 지방은 계속해서 간세포를 질식시켜 결국 죽어서 흉터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피와 발효 유제품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비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피를 먹으며 몇 달을 낭비하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학을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에는 리파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지방 분자를 잘라서 몸이 에너지로 태울 수 있게 하는 작은 가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간에 염증이 생기고 설탕과 가공식품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이 효소들이 약해지고 느려집니다. 지방은 그냥 그곳에 머물며 날마다 쌓입니다. 실론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잠들어 있는 지방 연소 효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나말데이드는 특정한 종류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간세포에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효 유제품이 등장합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에는 중쇄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방들은 운반 수단 역할을 하여 신나말데이드를 간세포 안으로 직접 운반해서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방 운반체가 아직 없으면 대부분의 계피는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낭비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간의 해독 주기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때쯤이면 간은 영양소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장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이 조합을 가장 먼저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증가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순수한 실론 계피 가루 10티스푼을 준비하세요. 슈퍼마켓의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실론 계피여야 합니다. 카시아에는 쿠마린 수치가 높아서 매일 섭취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티스푼을 플레인 발효, 요거트나 케피어 150ml에 섞으세요. 설탕도 과일도 꿀도 넣지 마세요. 그냥 플레인 발효 유제품과 계피만요. 계피가 완전히 섞이도록 최소 30초 동안 잘 저으세요. 그런 다음 즉시 드세요.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최소 4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간이 지방 연소 효소를 흡수하고 활성화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매일 오후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고 무엇을 먹든 배가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의 계피와 요거트 혼합물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초음파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방 침착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소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그분이 하신 게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뒤에 두 번째 소량을 드신 겁니다. 계피 반 티스푼을 계피어 75ml에 섞어서요. 이 저녁 복용은 간의 야간 회복 주기를 돕습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자기 전에 이 영양 보충을 해주면 잠자는 동안 치유 과정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제가 간 활성화 음료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론 계피 가루 1.5티스푼을 준비하세요. 슈퍼마켓의 카시아 계피가 아닙니다. 실론 계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시아에는 쿠마린 수치가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견유 2% 미만이며 간세포에서 지방대사를 촉발하는 특정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론 계피를 플레인 계피어 200ml에 섞으세요. 가당 계피어가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도 아닙니다. 최소 24시간 발효된 전통 플레인 계피어요. 발효 과정은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 특히 락토바실러스 캐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간이 중성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실론 계피의 신나말데이드를 이 살아있는 박테리아와 결합하면 40분 안에 소화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30초 동안 저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마시세요. 차가운 액체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동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마신 후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이 계피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 다른 음식이 흡수를 방해하기 전에 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수정된 버전을 반복하세요. 실론 계피 1티스푼, 아침 용량보다 약간 적게 플레인 요거트 150ml에 섞으세요. 저녁 부분은 더 적어야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들어있는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라벨을 확인하세요. 최소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러스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계피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실론 계피라도 하루 2티스푼 이상은
소화장애와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달게 만들어서 꿀이나 설탕을 넣는데 이것은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달성하려는 인슐린 민감성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절대 감미료를 넣지 마세요. 맛을 참을 수 없다면 간을 치유하고자 하는 절박함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이십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 침착 3등급이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LT가 120, AST가 98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직검사 일정을 잡으면서 강형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간 이식이 필요한지 물어보며 겁에 질려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에는 캐피어에 실론 시나몬 1.5티스푼을 넣고 저녁에는 요거트에 1티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없고 비싼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하루 2번의 의식을 예외 없이 매일 반복했습니다. 6주 후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추적 혈액 검사 결과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ALT가 42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38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였습니다. 4개월 후 재검사한 초음파에서 지방 축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1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발효 유제품과 시나몬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매일 기록한 일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시나몬은 간세포에 있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운동이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효소입니다. 이것은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멈추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발효 유제품은 단백질 구조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손상된 간세포 막을 복구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빠뜨려도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에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시나몬과 유제품의 조합이 간 내부에서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간에는 간세포 안에 갇힌 수천 개의 지방 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 방울들이 간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방울들이 증식합니다. 정상적인 혈류를 막습니다. 간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장기 전체에 산불처럼 퍼지는 염증을 만듭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지방간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지방 축적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이 충분한 담즙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고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패가 함께 작용하여 지방을 간 안에 영구적으로 가둡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물학적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합니다. 실론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특정 화합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세포에 있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AMPK를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마스터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절한 양의 실론 시나몬을 섭취하면 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갑자기 간세포가 깨어나서 갇혀있던 지방 방울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나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두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발효 유제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 우유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에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들어있어 장에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염증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8년 동안 임상 관찰한 결과 이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한 환자들은 90일 이내간 염증 지표가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67%입니다. 초음파 스캔에서 지방 침착물에 눈에 띄는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소화가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복부가 부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수한 실론 시나몬 가루 RT스푼을 200ml의 플레인 발효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도 같은 혼합물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45일 후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ALT 수치가 89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76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멈추지 않고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려고 깨지 않고 밤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시나몬과 요거트를 특허낼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무시해온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어느 가게에서나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팔아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없습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실론 시나몬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간을 더 손상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한 중국산 카시아 시나몬이 아닙니다. 오직 스리랑카산 실론 시나몬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발효 유제품 정확히 200ml에 섞으십시오. 설탕은 전체 메커니즘을 차단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지 않고 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하루에 2번 드십시오. 한 번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십시오. 간이 해독 주기에서 가장 활발할 때 화합물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측정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절대 아무런 결과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잘못된 종류의 시나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의 어느 슈퍼마켓에 가든 한국 어디에서든 선반에서 카시아 계피를 발견하실 겁니다. 버리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은 매일 섭취하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실론 계피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짜 실론 계피는 연한 갈색이고 얇은 껍질층을 가지고 있으며 더 달콤하고 섬세한 맛이 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실론 계피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한 아침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실론 계피 가루 1티스푼 반이 필요합니다. 1티스푼도 아니고 2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1티스푼 반입니다. 이것을 200ml의 플레인 발효 유제품에 섞으세요. 이제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제품은 반드시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나 케피어여야 하며 살아있는 활성 유산균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과일 맛 안 됩니다. 설탕 첨가 안 됩니다. 인공 감미료도 안 됩니다. 성분 목록을 읽어보세요. 우유와 유산균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 특별히 발효 유제품이어야 할까요? 발효 과정이 간세포가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유에는 이런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발효 유제품의 유산균은 또한 간에 메틸화 경로를 지원하는 비타민 B군을 생성하는데 이 경로가 바로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 가루를 요구르트에 최소 30초 동안 완전히 저어주세요. 계피가 완전히 섞여야 하며 바닥에 덩어리로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혼합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소화기관이 이러한 치료 성분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간에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녁 섭취법은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이 두 번째 복용량을 준비하세요. 실론 계피가루 1티스푼. 아침 복용량보다 적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같은 발효 유제품 150ml에 섞습니다. 왜 저녁에는 더 적게 먹을까요? 간의 해독 주기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 시간대 바로 전에 간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과부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효 유제품은 반드시 실온이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유제품은 소화 혈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이 혼합물을 준비하기 30분 전에 요구르트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고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2배로 먹지 마세요.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규 일정을 계속 따르세요. 몇 주, 몇 달에 걸친 꾸준함이 간 재생을 만드는 것이지 며칠 동안의 과다 복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루레아를 복용하신다면 이 방법을 시작할 때 혈당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상당히 개선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약물 복용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혈당이 너무 낮아진 환자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세요.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가루 대신 계피 캡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가루 형태는 소화관과 직접 접촉하여 섭취 즉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캡슐은 먼저 녹아야 하므로 흡수가 지연되고 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효과가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이 따르는 정확한 방법이며 단 90일 만에 박 씨의 간을 구한 방법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적어두세요. 첫째, 대부분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반 카시아 품종이 아닌 진짜 실론 계피가 필요합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수치가 훨씬 낮은데 이것이 간 안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하루 한 티스푼 반의 실론 계피 가루가 필요하며 2번에 나누어 복용합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너무 적으면 효소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간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제품은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나 캐피어입니다. 발효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계피의 흡수를 300% 향상시키는 생리, 활성 펩타이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200ml, 저녁에 200ml가 필요합니다. 발효 유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또한 장벽을 치유하여 간 염증을 줄이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방간 치료 시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아침 의식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실론 계피 가루 4분의 3티스푼을 200ml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으세요. 요구르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것이 아니라 실온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유제품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동을 40% 감소시킵니다. 최소 30초 동안 완전히 저으세요.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저녁 의식은 마지막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진행됩니다. 나머지 4분의 3티스푼의 실론 계피를 또 다른 200ml의 실온 요구르트나 캐피어에 섞으세요. 천천히 드시고 그 후 밤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단식 시간대는 계피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간의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데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중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절대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첨가된 설탕은 인슐린 감수성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가 너무 시다면 생꿀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절대 계피를 가열하지 마세요. 가열은 지방 제거 효소를 활성화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유기농 실론 계피를 구입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유리 용기에 보관하세요. 처음 2주 동안 느끼실 것은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통 피곤함을 느끼는 오후 시간대에 그 효과를 느낄 것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4주차가 되면 혈액검사로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2주차가 되면 박 씨처럼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축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5일 정도 시도해보고 즉각적인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간 재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만에 지방간이 생긴 것이 아니듯이 일주일 만에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 방법은 최소 12주 동안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계피는 혈액 응고와 혈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재료, 정밀한 측정량, 구체적인 섭취 시간,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말입니다. 이 정보는 제가 22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완성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방법을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실론 계피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러 가세요. 내일부터 첫 복용을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건강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 계피 의식과 저녁 발효 유제품 방법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박사에 간 건강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